특히 주니어 보딩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갖다 한번 했었을 때 얼마나큼 아이들이 따라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 12월에 리서치 퍼블리시 된 것만 벌써 3번이 딱 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는 이 리서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걸 퍼블리시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아카데믹 위고를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제가 막 배웠었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 TV 봤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리서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네. 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지니스입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리서치 오퍼튜너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리서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한번 딥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쌤, 오늘은 좀 리서치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 텐데 이건 혹시 갑자기 지니쌤이 갑자기 막 아이디어를 팡 뽑아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왔었을 때. 아무래도 그 지지쌤 같은 경우는 유펜 와튼의 언더그래주를 하면서 리서치에 대해서 일관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그리고 리서치를 많이 하면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리서치를 어떻게 보면 하이스쿨 레벨에서 퍼블리시하는 것도 되게 많이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서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리서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리서치가 관련 어떠한 리서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쵸. 이게 리서치라고 하면요, 사실 그냥 뭐 리서치 동사의 리서치라고만 하면 정말로 그냥 조사하고 자료 조사하고 구글 서칭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세요. 그것도 리서치는 맞긴 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cademic research입니다. academic research는 조금 달라요. academic research는 그냥 단순히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맞아요. 어떤 knowledge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리서치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얘기해볼 리서치는 academic research, 논문을 쓰는 걸 목표로 한 그런 리서치입니다. 공부를 할 때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카데믹 저널이나 학생들이 어느 전문 분야에 관련돼서 어떤 것을 리서치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면,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스템이나 이과 학생들이 되게 많이 리서치 페이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리서치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너무 이과 학생들 관련된 리서치만 리서치인가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리서치는 이과 학생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오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olitical Science든 뭐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히스토리, 심지어 뭐 음악, 체육 쪽도 다 리서치가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네,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섞으면 섞을수록 좀 interdisciplinary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서치는 여러 분야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서치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사이언스 페어, 뭔가 화산 터트리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오히려 사이언스 쪽을 안 하고 사이콜로지 쪽, 뮤직 쪽 이쪽으로 학생들의 어떤 관심사나 장기를 살려서 그 스토리에 맞게 리서치를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사이언스 리서치를 하게 되면 스템 관련돼서 하면 기본적으로 랩 베이스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랩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주고 정말 사이언티픽한 리서치의 결과물을 갖다 뽑아내는 거란 말이죠. 어서스의 교수님 밑에서. 근데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파트가 뭐였냐면, 리서치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리서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물론 따로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리서치를 갖다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랩실이 있어야 되는 리서치가 하나 있고, 랩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리서치가 여러 분야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리서치를 할 때 꼭 랩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두 번째 오해입니다. 맞아요. 리서치는 꼭 랩실을 끼고 랩실에서 해야 한다 라는 오해인데요. 저도 이제 리서치를 너무너무 다양해서 뭔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랩실이 필요한 랩 베이스 리서치, 그리고 랩실이 필요 없는 다른 리서치들이 있습니다. 랩실이 필요한 리서치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뭐 화학 반응에 관한 거라든지 뭐 생물을 뭐 현미경 통해 보고 정말 랩실이 필요한 그런 리서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학생이 혼자만의 힘으로 하긴 좀 힘듭니다. 이게 무슨 캠프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정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랩실을 쓸 수 있다거나, 그러면서 인디펜던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교수님과 함께 그 장비들이 필요한 랩실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학생은 솔직히 조금 하기 어려운,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맞아요. 리서치인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그만의 메리트와 장점들이 너무너무 있지만 나는 교수님도 아는 교수님이 없고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이렇게 랩실에 액세스가 없는 학생들도 충분히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보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스템에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 네. 리서치에 관련된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 몰레큘러 셀 네, 이런 거에 대해 한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거에 관심이 없는 막 그냥 문과, 휴머니티 쪽 네. 학생인데 그 학생들이 무조건 이런 랩 베이스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쵸.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필로소피에 관련된 것도 관심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많은 리서치가 아이비리그나 명문 대학교에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서 특히 바이오나 스템 관련해 랩 베이스 된 쪽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었을 때 그 결과물이 퍼블리시가 되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사이언스 페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갔던 학생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리서치 페이퍼, 리서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스템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랩실이 아닌 리서치는 대체 어떤 리서치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분들에게 맞아요. 제가 살짝 맛보기식으로 알려드리면요. 많은 사이콜로지와 소셜 스터디스, 그러니까 사람의 human behavior, 사람의 행동에 관련된 리서치는 사실 설문지나 맞아요. 인터뷰, 포커스 그룹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한 300명의 사람들을 쉽게 모아서 맞아요, 설문조사를 맞아요. 돌릴 수도 있고요. 뭐 300명까지는 않더라도 qualitative research라고 해서 직접 사람을 인터뷰해서 하는 리서치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나 뭐 소셜 사이언스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냐? 이런 사람 베이스된 리서치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코딩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리서치도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네, 데이터 사이언스, 네. 뭐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만 구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랩실이 없어도 그런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 내가 뭐 음악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것도 너무 좋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네. 그런 리서치를 했었어요. 음악을 직접 음악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런 뭐 히스토리도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primary sources들을 찾아보면서 그걸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랩실에 액세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이콜로지는 저는 되게 좋은 게 모든 분야에 접목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랩실에서 실험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떤 바이오적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맞아요. 사람들의 느낌,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해서 좀 문과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꼭 이게 뭐 이과라고 해서 이과적인 리서치만 하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맞아요. 오히려 interdisciplinary에서 나는 well-rounded student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랩실이 없다 하더라도 리서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내 스토리에 더 적합한 리서치를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라는 맞아요. 거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 대부분 다 하이스쿨 학생들이라 보면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랩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된 아니면 뭐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이런 랩 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서 퍼블리시했던 거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꽂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네. 같은데 모든 학생이 다 스템 쪽으로 가서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네.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패션 프로젝트가 솔직히 말해서 philosophy, 그 다음에 music theory, 아니면 뭐 수학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behavior science 관련된 건 솔직히 말해서 재밌는 파트가 되게 많이 너무 있잖아요. 재밌어요, 요즘 학생들이. 들어서 네. 뭐 AI에 관련된 내용도 엮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었냐면 물론 사이언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레벨에서 학생의 코र्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케미, 피직스에 관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되게 많은 지식을 갖다가 겸비하고 있고 대학교의 과정에 대한 리서치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셔널리 맞아요. 나왔었으니까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그 리서치 컴피티션 캠프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들도 가게 되면 그 리서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비리그보다 들어가기 힘든 컴피티션으로 들어가서 합격을 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은 솔직히 아이비리그 들어갈 만큼의 준비된 인재들이 벌써 만들어진 학생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하이스쿨 때 SAT 점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리서치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이러한 리서치 캠프 들어가기 전에 더 주니어 때부터 시작했던 리서치에 대한 퍼블리시 결과 여러 가지 수차적으로 해서 올라갔었던 그 파트라서 너무 다 이 랩 베이스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석박사 교수님과의 무슨 결과 노출을 해서 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나 미국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자녀가 있는데 어떤 퍼블리시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석박사들도 퍼블리시 하기 힘든 파트가 있는 걸 갖다가 하이스쿨러가 되게 리서치를 갖다 퍼블리시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위대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갔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요즘에 퍼블릭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이 해서 어떤 그 위대한 저널에 퍼블리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어드미션 담당자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오퍼튜니티가 많은데 특히 랩 베이스가 되어 있고 랩 베이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리서치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나오시는데 부모님한테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리서치 페이퍼를 할 때 주니어 보딩 학생들 6, 7, 8학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리서치 오퍼튜니티가 있고 9, 10학년들이 할 수 있는 리서치 오퍼튜니티가 있고 10, 11, 12 미국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었던 학생들이 하는 리서치 오퍼튜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학생들 저희가 맨날 상담을 하고 저희 학생들이 리서치 페이퍼를 퍼블리시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퍼블리시했었을 부모님들과 네.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네. 얘기가 상담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저명한 아카데믹 저널만이 이 리서치 페이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제가 깨고 싶은 편견 중에 하나예요. 일단 네. 저명한 진짜 실제 박사생들 뭐 교수님들이 하시는 리서치 저명한 저널들의 퍼블리시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냐, 그래야지만 스펙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진짜 아카데믹 저널에는요 박사생들도 2, 3년 고생을 해야 퍼블리시가 될까 말까 매일매일 매달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겨우겨우 될까 말까 한데 그거를 고등학생이 했다라고 하면 진짜 임프레시브한 건 맞는데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스쿨 학생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렸다고 보면은 진리쌤도 유펜 졸업하고 NYU에서 석박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리서치를 퍼블리시하는 가는 과정에서 교수님하고 직접 약간 와서 스스로 인디펜던트 퍼블리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리서치라는 게 2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그게 엎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엎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진짜 2년이 날아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도 퍼블리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석박사 학생들이 2,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했었을 때도 그거 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도 퍼블리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과연 하이스쿨 학생들이 그러한 저명한 아카데믹 저널에서 퍼블리시를 했다? 물론 예전에는 아이비리그에서 부모님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first, second author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담당자들도 전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왔었을 때.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저는 이게 물론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뛰어난 거고 그러면 천재죠.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왔었을 때 와가지고 아카데미 저널에서 진짜 학생이 그 뭐더라? 그 무슨 그 캔서에 관련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대변으로 해서 아이가 뽑아내는 그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학생이 아이디어를 뽑아서 만든 것도 있고 그거 진짜 대단한 거긴 했는데 그건 진짜 엄청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학생들은 가야죠. 그런 학생들은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이미 잘 돼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그런 진짜 박사생들 교수님들이 퍼블리시하는 아카데믹 저널이 아닌 그 고등학생들이 쓰는 페이퍼들을 받아주는 저널들이 있어요. 하이스쿨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하기 힘들거든요, 퍼블리케이션을. 그런 거를 해도 너무너무 좋고 오히려 더 학생다워서 더 진짜로 이 학생이 한 것 같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저메에 분명히 좋은 하이라이트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왔었을 때.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이제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
학생들 중에서도 명문 보딩스쿨을 합격한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9학년이 됐었을 때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게 되고 학교 과목을 선정하게 됐었을 때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들 중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도 제가 만약에 9학년, 10학년, 11학년에 올라가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과목들이 저의 전공에 맞아요? 라는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 미국 교과과정 베이스로 해가지고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과목들이 있는가? 학년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AP 과목을 갖다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아카데미 코र्스 트리에 대해서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지니쌤하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